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동의백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고 나이 들어서도 더 활기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살짝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큰 힘이 되어 더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조금 무겁지만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건강 문제입니다. 바로 신장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찾아오고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서 신장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소변에 거품이 자꾸 생기네? 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 작은 신호가 사실은 우리 몸의 신장이 보내는 도움 요청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저희 채널로 이런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올해 72살입니다. 몇 달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심하게 생기고 잔뇨감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신장이 약해지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평소 짜게 먹는 습관이 문제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라도 식습관을 바꾸면 늦지 않을까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뿐 아니라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신장은 고장 나도 특별한 증상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신장은 우리 몸에서 회복력이 꽤 좋은 장기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관리와 음식만 잘 챙긴다면 망가진 신장도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신장은 하루에 약 200리터의 혈액을 걸러낸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의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먹는 짠 음식, 가공식품, 과도한 약물, 또 부족한 수분 섭취가 신장을 혹사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히 신장에 좋은 음식이 몸이다 하는 나열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니어분들이 일상에서 먹을 수 있고 또 꾸준히 챙기면 효과가 입증된 음식들을 사연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특히 오늘 영상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사연 속 어르신처럼 많은 분들이 소변의 작은 변화에서 불안을 느끼곤 하십니다. 소변에 거품이 자꾸 생기거나 색이 짙어지고 냄새가 심해지면 단순히 수분 부족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신장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뇨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신장 건강이 적신호지요. 이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바로 음식 관리입니다. 약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은 식탁 위의 선택이라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검은콩이에요. 예로부터 약콩이라 불리며 우리 조상들이 귀하게 여겼던 곡물이죠. 일반 노란콩보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껍질에 들어있어 신장의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검은 콩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투석을 받는 환자들에게도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기,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좋지만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신장이 걸러내야 할 노폐물이 늘어나 신장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챙겨 드실 때는 생콩을 그대로 드시는 것보다는 불려서 밥에 넣어 드시거나 삶아서 간식처럼 드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또 검은 콩가루를 내어 따뜻한 물에 타 드시는 것도 아주 간편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호박인데 호박은 우리네 밥상에서 참 친근한 채소인데 이 소박한 음식이 신장을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몸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짜게 먹는 습관 때문에 붓기가 심한 분들,
특히 발과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에게 호박은 그야말로 천연이뇨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도착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짠 음식을 즐겨 먹다 보니 최근에 신장이 많이 나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마저 잘 안 움직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호박죽을 꾸준히 먹어보라는 얘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며 먹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2달쯤 지나니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소변의 거품이 줄었다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연처럼 호박은 단순히 붓기를 빼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검은 콩이나 호박 같은 음식을 드실 때 절대 과유불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그리고 꾸준히. 이것이 바로 건강을 회복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실 사과는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흔히 접하지만 그 효능을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사과는 예로부터 하루에 1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신장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과 속에 들어있는 펙틴은 혈액 속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해 배출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마치 작은 청소기처럼 혈관을 청소해주고 그 과정에서 신장이 걸러야 할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사과의 풍부한 수분은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섬유질은 혈당을 안정시켜 당뇨로 인한 신장 손상 위험을 낮춰줍니다. 네 번째는 양파예요. 양파는 흔히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신장 건강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파 속에 풍부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신장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염증을 줄이고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신장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소변 속 단백질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로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70세 남성입니다. 평생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신장 수치까지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양파를 자주 먹어보라고 하셔서 반신반의하며 매 끼니에 생양파를 조금씩 곁들였습니다. 2~3달쯤 지나니 소변에 있던 거품이 줄고 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내려갔습니다. 5번째는 올리브유인데 올리브유는 흔히 지중해식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장 건강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올리브유의 풍부한 단일 불포화지방산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관벽에 생기는 염증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혈액을 거르는 기관이니 결국 깨끗한 혈액을 유지하는 것이 곧 신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특히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성분은 신장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이 오실 겁니다. 신장을 되살리는 음식들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늘 접하던 식재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효능을 제대로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6번째 음식은 배. 배는 우리에게 익숙한 과일이지만 그 효능을 깊이 들여다보면 신장을 돕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에는 수분이 풍부하고 소염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신장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체내 노폐물을 씻어내듯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서 마치 신장이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느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도착한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75세인데
몇 달 전부터 소변이 자주 탁해지고 거품이 심해져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장이 약해졌다고만 하시고 약을 주셨는데 주변에서 배를 꾸준히 먹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침마다 배를 반 개씩 먹었는데 2달이 지나면서 신기하게도 소변이 맑아지고 거품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7번째는 조금 특별한 곡물인데요. 바로 귀리입니다. 귀리는 최근 들어 슈퍼푸드로 불리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귀리는 무척 유용한 식품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결국 깨끗한 혈액을 유지하면 신장이 부담을 덜게 되고 그만큼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귀리는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당뇨로 인한 신장 손상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셈입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미세혈관이 손상되면서 신장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한 청취자분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69세 여성입니다. 오랫동안 당뇨를 앓고 있어서 신장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귀리를 매일 아침 죽으로 끓여 먹기 시작했는데 석 달이 지나자 혈당이 안정되고 소변 검사에서도 단백뇨 수치가 낮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식단 관리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해 주셔서 요즘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귀리는 단순히 혈당 관리뿐 아니라 신장 건강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식품입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이해되시죠? 우리가 신장을 되살리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검은콩, 호박, 사과, 양파, 올리브유, 배, 귀리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 신장을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되살리는 좋은 음식들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신장을 해치는 음식들을 짚어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드셔도 해로운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신장은 회복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과도한 소금입니다. 짠 음식은 신장 건강에 가장 큰 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트륨이 과다하게 쌓이면 혈압이 오르고 신장은 과중한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염증 반응이 커져 결국 신장 세포가 손상됩니다. 두 번째는 인스턴트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햄, 소시지, 과자, 패스트푸드에는 나트륨뿐 아니라 인과 같은 첨가물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뼈 건강에는 필요하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과도한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앞서 검은콩 같은 좋은 단백질을 권장했지만 지나친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합니다. 고기나 생선, 계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 걸러내야 할 노폐물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 채널에 이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 매일 소고기, 닭가슴살을 꾸준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나빠졌다는 결과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단백질 과잉이 문제라고 하시더군요. 이후 고기를 줄이고 검은 콩과 귀리 같은 곡물로 단백질을 보충하니 수치가 다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연에서 보듯이 음식은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적정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하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아침에는 사과 한 알과 함께 귀리죽을 추천드립니다. 가볍고 소화가 잘 되며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을 넣은 밥에 호박나물이나 양파 볶음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단백질과 미네랄이 균형을 이루면서 신장이 편안해지는 조합입니다. 간식으로는 배 반 개나 직접 갈아낸 배 주스를 드시면 신장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기름진 음식 대신 야채 위주의 가벼운 식단에 올리브유를 곁들인 샐러드를 드시면 좋습니다. 이처럼 하루 식단을 크게 바꾸지 않더라도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회복을 돕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음식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신장 건강을 지켜낸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음식만큼이나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신장 회복의 큰 열쇠가 되더라는 겁니다. 실제 성공 사례들 중 먼저 저희 채널에 사연을 보내주신 74세 김모 어르신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짜게 먹었습니다. 젓갈 없으면 밥을 못 먹고 국은 늘 간이 새야 밥맛이 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겁만 났습니다. 하지만 딸아이 권유로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집에서 먹는 김치도 덜 짜게 담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밍밍해서 도저히 못 먹겠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오히려 입맛이 바뀌더군요. 지금은 소변에 있던 거품이 거의 사라졌고 붓기도 한결 줄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8세 여성 청취자분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물을 잘 안 마시는 편이었습니다. 커피나 차로 대신했지요. 그런데 소변이 탁해지고 잔뇨감이 심해지자 병원에서 수분 부족이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에 8잔 꼭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2달쯤 지나니 소변이 맑아졌고 피곤함도 줄었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정리해보면 물을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8잔 정도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면 신장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을 보여주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하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져 신장이 훨씬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면 신장의 부담이 확 줄어들며 약물을 절제해야 하는데 진통제나 항생제를 남용하지 않고 의사 처방에 따라 꼭 필요한 만큼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70세 남성 청취자 한 분은 6개월 동안 식단 조절과 걷기 운동으로 체중을 7kg 줄였습니다. 그 결과 고혈압 약을 줄일 수 있었고 신장 기능 검사에서도 좋아졌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신장 건강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종종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옛날에 어머니,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민간요법이 있는데 그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사실 우리 전통에는 신장을 보호하는 지혜가 꽤 많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학적인 검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 많은 분들이 체험하며 효과를 본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예로부터 옥수수 수염은 붓기를 빼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현대 연구에서도 옥수수 수염에 들어있는 성분이 이뇨작용을 도와 체내 나트륨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희 채널에 이런 사연도 도착했습니다. 저는 71세 여성입니다. 몇 해 전부터 다리 붓기가 심해져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분이 옥수수 수염차를 매일 마셔보라고 권해주셔서 따라 했습니다. 처음엔 별 차이가 없었는데 한 달쯤 지나자 신기하게 붓기가 줄고 소변도 시원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전통 지혜로는 팥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팥 역시 이뇨작용이 뛰어나 예로부터 신장과 방광 건강에 좋다고 전해졌습니다. 팥을 달여 마시거나 죽으로 만들어 먹으면 붓기를 가라앉히고 소변 배출을 돕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이뇨작용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만성 신장 질환이 있어 늘 소변에 거품이 많았습니다. 병원 치료와 함께 팥물을 끓여 꾸준히 마셨는데 몇 달 후 검사에서 단백뇨 수치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식습관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칭찬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지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전통 지혜를 현대 치료와 병행했다는 점입니다. 민간요법만 믿고 병원을 멀리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치료와 함께 보조적으로 실천하면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소개할 만한 전통식품은 바로 삼백초입니다. 삼백초는 예로부터 해독의 풀로 불리며 독을 빼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쓰였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삼백초가 소염 작용과 이뇨 작용을 하며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삼백초 같은 약초는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며 소량씩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신장 건강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의외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신장이 더 큰 부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마음을 편히 가져야 병이 낫는다는 말씀을 늘 하셨지요. 이와 관련된 사연도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큰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신장까지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저녁마다 가벼운 산책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 수치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결국 건강은 몸과 마음이 함께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지금까지 전통 지혜와 현대의학의 접점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계절별로 신장을 지키는 음식 관리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고 신장 역시 그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먼저 봄입니다. 봄은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이 깨어나면서 신장에도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해독 작용이 강한 음식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두릅, 달래, 냉이 같은 봄나물이 신장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봄나물의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신장의 염증을 완화하고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봄철 관리 팁은 소금 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제철 나물 본연의 맛을 살려 무치거나 살짝 데쳐 드시면 신장이 덜 피로해지고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다음은 여름입니다. 여름은 땀을 많이 흘리고 수분 손실이 심한 계절이지요. 이때는 수분 보충과 체온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름철 신장을 지켜주는 음식으로는 수박이 있습니다. 수박은 수분이 풍부할 뿐 아니라 칼륨도 들어있어 나트륨을 배출하고 이뇨 작용을 활발히 해줍니다. 여름철 관리 팁은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갈증이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미리 한두 모금씩 보충하는 것이 신장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또한 차가운 음료를 과하게 마시는 대신 미지근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곁들이면 신장이 훨씬 안정됩니다. 그리고 가을입니다. 가을은 건조한 계절이라 수분 부족으로 소변이 탁해지거나 신장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배, 사과, 감 같은 제철 과일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배는 호흡기뿐 아니라 신장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고 사과와 감은 혈액 속 노폐물을 줄여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가을 관리 팁은 당분 과다 섭취주의입니다. 감처럼 단 과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하루 한두 개로 적당히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입니다. 겨울은 활동량이 줄고 혈압이 올라가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때는 따뜻하게 몸을 데워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호박죽, 검은 콩밥, 따뜻한 귀리죽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신장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겨울 관리 팁은 짠 음식 절제입니다. 추운 날씨에는 김치찌개, 찌개류를 진하게 끓여 먹는 경우가 많지만 소금 섭취가 늘어나면 신장은 더 힘들어합니다.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간을 줄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처럼 계절마다 음식과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신장은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생활 속 실천입니다. 밥 먹기 전이나 후에 한두 모금씩 물을 챙겨 마시기, 과자나 빵 대신 사과, 배, 감 같은 과일 선택하기, 소금을 줄이고 대신 마늘, 생강, 파 같은 향신료 활용하기, 규칙적으로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기, 걷기 하루 30분과 간단한 스트레칭. 이런 작은 습관들을 지킨 분들의 후기가 많습니다. 저는 73세 남성인데 계절마다 맞춰 음식을 조금씩 바꿔 먹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수박과 보리차, 가을에는 배와 사과, 겨울에는 호박죽을 챙겨 먹으니 몇 년째 신장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생활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신장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과 습관을 계절의 흐름에 맞춰 조율하는 것입니다. 봄에는 해독, 여름에는 수분, 가을에는 보충, 겨울에는 보온.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신장 건강 관리가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앞서 음식과 계절별 관리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운동과 생활 습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운동이 신장에도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적절한 운동은 신장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해야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당뇨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것이 곧 신장 부담을 줄여주는 길이 됩니다.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전신 운동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만 걸어도 혈압이 낮아지고 혈당이 안정되며 신장 기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걷기는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 없고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청취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70세 여성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늘 피곤하고 다리가 잘 붓곤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매일 30분씩 걷기를 권유하시더군요. 반신반의하며 꾸준히 걸었는데 2달쯤 지나니 붓기가 줄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소변 거품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로 권장하는 운동은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데 근육량이 감소하면 혈당과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신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니라 혈당을 저장하고 소비하는 중요한 장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벼운 아령 들기, 의자에 앉아 일어나기, 벽 밀기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신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말고 숨이 찰 정도가 아니라 땀이 살짝 배어날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적당함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하는 작은 실수들입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이 사실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물을 몰아서 마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물을 거의 안 마시다가 저녁에 몰아서 2~3컵을 한꺼번에 드십니다.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신장이 과부하를 받게 됩니다. 신장은 일정한 양의 수분을 천천히 걸러내야 가장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짠 음식을 먹고 물로 씻어내려는 습관입니다. 김치나 젓갈을 많이 드신 후 물 많이 마시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트륨은 단순히 물로 씻겨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신장이 힘들게 걸러야 하는 짐만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소변을 참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이 불편해 일부러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과 신장에 압력이 쌓여 염증과 감염이 쉽게 생깁니다. 이 습관은 신장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신호가 오면 바로 화장실을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체온 관리 소홀입니다. 신장은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장기입니다. 몸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신장이 더 힘들어집니다. 특히 겨울철에 발과 허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얇은 옷을 겹겹이 입거나 따뜻한 물주머니를 허리 쪽에 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저희 청취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물을 잘 안 마시고 또 소변도 자주 참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신장이 약해졌다는 진단을 받았지요. 그런데 방송에서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고 소변을 참지 말라는 조언을 듣고 실천했더니 몇 달 만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소변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정리하자면 신장을 되살리는 데 있어 운동과 생활 습관은 음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걷기와 근력 운동으로 혈액순환과 근육을 지켜내고 물은 나누어 마시며 염분은 애초에 줄이고 소변은 참지 말고 몸은 따뜻하게 지키는 것. 이 5가지가 신장을 회복으로 이끄는 생활 지혜입니다. 오늘까지 이어진 긴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결국 신장을 되살리는 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곁에 작은 음식 그리고 생활 속의 사소한 습관들이 바로 신장을 지키는 열쇠였지요. 우리가 소개한 기적의 음식들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검은 콩은 안토시아닌으로 염증 완화, 호박은 칼륨으로 나트륨 배출, 사과는 팩틴으로 혈액 정화, 양파는 케르세틴으로 세포 보호,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관 건강, 배는 수분과 소염 작용, 귀리는 베타글루칸으로 혈당 안정, 여기에 더해 옥수수 수염차, 팥물, 300초 이렇게 10가지 음식들이 있습니다. 계절별로는 봄에 봄나물, 여름에 수박, 가을에 사과와 감, 겨울에 호박죽, 이 모든 것들이 신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불안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잊지 마세요. 지나친 소금, 인스턴트 가공식품, 과도한 단백질, 단 음료와 약물 남용.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숨통을 틔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음식의 목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습관으로 이어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를 챙겨 먹는 습관, 밥에 검은 콩을 넣는 습관,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습관,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 소변을 참지 않는 습관, 그리고 매일 30분씩 걷는 습관. 이 작고 소박한 행동들이 결국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신장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가요? 소변에 거품이 많아 불안하신가요? 다리가 자주 붓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나눈 이야기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은 콩 몇 알, 사과 한 알, 물 한 잔, 10분 걷기. 이렇게 아주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분명히 몸은 반응합니다. 신장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기울인 만큼 회복의 길을 보여주는 고마운 장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어르신의 편지를 소개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72세입니다. 신장이 망가졌다는 진단을 받고 한동안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습관을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매일 사과를 먹고 소금을 줄이고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 검진에서 수치가 안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삶의 의지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오늘도 신장을 살리는 하루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편지야말로 오늘 방송의 결론이 아닐까요? 우리가 마음먹고 실천하는 순간 신장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손에 쥔 물 한 잔, 밥상 위에 작은 음식, 하루에 30분 걷기. 이 모든 것이 모여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신장은 우리가 돌본 만큼 되살아납니다.
저희 건강동의백서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